안녕하십니까. 군무원 행정법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제 9번부터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바로 통고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 통고 처분은 시험에 나온 적이 10번 중에 9번입니다. 통고 처분. 이 통고 처분은 뭐냐면 행정청이 말이죠. 특히 뭐 출입국 관리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세금과 관련 국세청이 말이죠. 세금을 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출입국 관리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범칙금 처분이 되겠습니다. 범칙금. 자, 범칙금 처분인데 자, 이 통고 처분을 하게 되면은 범칙금을 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도표를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세무서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통고처분 이런 얘기죠. 통고처분. 그 다음에 즉시고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행정법이 형사소송법의 이론도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고소고발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 그런 이론이 되는데 이 이론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범칙금에 대해서 통고처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무서장은 두 갈래 길에서 이 재량이 있어요. 이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재량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즉시 고발했다 그러면 형사소송으로 갑니다. 형사소송 여기로 가겠죠. 형사소송은 뭡니까? 수사 단계, 그 다음에 공판 단계, 그 다음에 형집행 단계 이 세 단계로 가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교도소로 가는 것이고 무죄 판결 받으면은 방면해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전과를 남긴다 이런 얘기예요. 전과 남기겠죠. 그러나 이 통고 처분은 행정적 절차를 가는 것입니다. 범칙금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여기다가 범칙금, 그죠? 범칙금 납부하면 끝이에요. 모든 게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 범칙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청이 말이죠. 즉시 고발해 가지고 형사 절차로 갔다. 그러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이게 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죠. 자, 통고 처분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이 틀렸죠. 자, 행정법에서는 항상 원칙이 출제된다. 원칙을 물어봤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원리라든가 원칙이 딱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답을 하실 때 이게 답이 될 확률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자, 답은 1번이었죠. 국세청장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국세청장. 무슨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조세 범칙 행위가 있었다. 조세를 안 냈다는 겁니다. 또는 탈루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바로 통고 처분하겠죠. 그런데 통고 처분을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 보면은 고발했다는 형사절차 이행 일사범 반한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통고 처분해가지고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여기로 가야겠죠. 따라서 이때는 일사부재 원칙에 반하지 않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범칙금을 냈다. 그러면 일사부재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물어본다. 일사부재 원칙을 물어볼까 아니면 재량인가? 이것만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9번은 다음에도 또 나올 겁니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뭐냐면, 자, 10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헌재.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 자, 둘이 라이벌 관계로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행정법에서 헌재는 뭐냐면, 자, 이거예요. 기본권 침해됐다. 이런 얘기죠. 침해되면은 구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고, 대법원은 뭡니까? 기본권이 침해되면은 구제해주고, 대법원은 범죄가 발생하면은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는 범죄입니다. 다르죠? 이러면은 구제를 해줘야 된다. 상대방을 구제해준다. 이런 뜻이죠. 자, 대법원 판결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답 4번이 되겠죠. 다른 건 뭐 별거 아니고요. 자, 보세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떡합니까?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어떻게 해요? 헌법소원 해야죠. 헌법소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자, 이건 헌법 모르는 사람은 못 가리키죠. 저는 헌법도 책을 지금 몇 권 냈습니다. 헌법은 제가 아주 꿈에도 보이는 게 헌법이에요. 헌법은 특히 헌법 소원 같은 경우는 자,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아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보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10번은 너무나 간단했죠. 자, 이 이론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있으면은 우리가 계절이 자꾸 바뀌잖아요. 계절이 바뀌면은 사람이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강좌를 집중적 강좌를 통해서 내가 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꽃길인 겁니다. 아시겠죠?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도 여러분들은 아주 꿀맛일 겁니다. 인생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뭐냐면, 자, 행정법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행정법 관계는, 자, 두 가지다. 뭡니까? 공법 관계와, 그렇죠? 자, 사법 관계 두 가지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법 관계는 뭡니까? 공익을 위한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공익입니다. 이 공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건 사익입니다. 사익은 뭡니까? 개인적 이익입니다. 그죠? 사익. 개인적 이익이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공법 관계는 어디로 갈까요? 소송,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간단 말이에요. 행정소송. 자, 이겁니다. 만약에 사법 관계가 문제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그죠? 민사소송. 자, 여기서 1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뭡니까? 국립대학교 조교계약이에요. 국립대학교 조교계약은 뭘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국립대 조교. 어떻습니까? 이 계약은 자, 이쪽이에요. 공법상 계약이 되겠습니다. 공법상 계약. 자, 상 계약이 되겠죠. 자, 행정소송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당민기가 있습니다. 항당민기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행정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이론, 조문, 판례를 모두 공식화했습니다. 제가. 왜? 공식화해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누구보다 빨리 푸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렇죠? 늦게 푸는 것도 실력이 없는 겁니다. 알고서 틀리는 것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해결됐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12번. 자,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우리가 지금 군무원 시험이란 말이에요. 군무원 시험에서는 군대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군인이라든가 또는 병역법 이런 게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데 판례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어떤 문제냐면 하자승계와 관련된 거다. 자, 12번은 하자승계입니다. 저는 뭐 1초 내로 답이 나왔습니다. 제 교재를 보면은 1초 내로 답이 나와요. 자, 하자승계는 뭐냐면 하자가 1차, 그러니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보세요. 1번이 이제 선행처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2번 후행처분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하자가 승계되는가 이런 문제예요. 또는 안 되는가 이런 문제죠. 자, 우리 군번 시험뿐 아니고 뭐 다른 뭐 고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법 문제에서 가장 수험생들이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는 뭐 0.1초로 답을 다 냈습니다. 자, 뭘까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 보공.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충력 처분. 그 다음에 공익근무 처분이에요. 이건 하자승계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 하나 푸는데 1분이잖아요. 문제 읽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키워드를 내가, 그죠? 키워드를 딱 알고 들어가면은 곧바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였어요. 보충력 처분과 공익근무 처분은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둘이 독립됐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공익근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둘은 독립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일반 행정직의 행정법 시험을 제가 딱 보니까 직면이 딱 나온 거예요. 직위 해제, 면직 처분은 역시 하자가 승계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이론이냐면 이거와 이게 한 뭉청이냐 아니면 독립되어 있느냐 이거 가지고 하자 승계 따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건 뭡니까? 직위 해제와 면직 처분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어떤 시험이건 간에 하자 승계는 꼭 출제된다. 그런데 우리가 군무원 시험 아니겠습니까? 군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병역법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을 물어봤네요. 자,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종전까지는 행정절차법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게 기본법이었는데 작년부터 뭐가 됐죠? 행정기본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행정기본법. 자, 올해 보십시오. 행정기본법에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알았죠? 기본법. 요게 넘버1이었는데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넘버2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행정절차법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모든 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절차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게 말이죠. 우리 군무원 시험은 자, 조문이 출제됐네요. 슬프게도. 자, 조문이 그대로 출제됐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조문이 그대로 출제됐다. 다른 시험에서는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실무가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군무원은 그렇지 않죠. 법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불법행위로 군무원이 불법행위로 나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그대로 출제된다 이런 얘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를 했다 이런 얘기죠. 조문을 그대로 물어봤어요. 즉 행정소송법 제11조를 물어본 겁니다. 행정절차법 11조. 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다수 대표자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행정청이 통지를 했네요. 잘 보세요. 행정청. 이 행정청이 있는데 이 행정청은 말이죠. 행정청의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돼. 행정청은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출까지 해요. 이게 행정청인 겁니다. 이 행정청이 자, 대표자가 1, 그다음에 2, 3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아요. 대표자. 그런데 대표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대표자 중에서 가장 뭐 으뜸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사람한테만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해줘야 된다. 모두. 이게 답입니다. 행정절차법 그대로 출제됐다.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가 모두 해야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자 한 사람만 해가지고 이걸 선정 대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4번 뭡니까? 사실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사실행위인데요. 자, 사실행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거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처분성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성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처분성이 뭘까요? 자, 처분성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모든 걸 공식화했죠. 공거준입니다. 잘 보세요. 공거준. 뭘까요? 공권력 행사. 그렇죠.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거부. 디스팟. 그 다음에 뭡니까? 준하는 행정작용. 준하는입니다. 이렇게. 자, 요것만 봐도 한 문제 또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4번은 뭘까요? 답 2번 보세요.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안의 법인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했네요. 아, 이게 문제죠. 구청장, 행정청이죠. 구청장이 특별 감사를 했다. 아무래도 특별 감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권익을 침해받겠죠. 처분성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바로 공권력 행사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원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했다. 점점점. 그리고 보고하도록 하고 지시하고 그 행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자, 시정해. 그럼 어때요? 아무래도 내가 사회복지법이니까 열받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행정법 시험에서 특징적인 게 교도소가 자꾸 나와요. 교도소. 1번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 접견 교통을 하는데 말이죠. 교도관 참여자를 말이죠. 지정했어요. 자, 저는 이 교도소에 관한 법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교정을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형집행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접견 교통이란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도관이 같이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죠. 같이 만나라. 안 돼요. 멀리서 먼 발치서 쳐다보기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처분이 된다. 맞아요. 내가 접견하는데 교도관이 같이 왔어. 그럼 난 어때? 내 권리가 침해된단 말이야. 난 사생활적인 얘기 하고 싶은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맞았습니다. 자, 참고로 하여튼간 이번에 이 기출문제 강의 사이트에다가 제가 이 기본 문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그것까지 안 봐도 이 내용만 파악해도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15번입니다. 여러분들. 15번은 뭐냐면요. 이 대법원 판례인데 자, 이겁니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서 행정법과 관련된 법이 좀 있긴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행정을 하려면 환경이 좋아야죠. 그죠? 환경 오염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수질 오염, 공기 오염, 그죠? 그 다음에 소음, 그 다음에 층간 오염, 이런 게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이런 걸 바라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방사능이 누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사능 오염이 됐다. 말도 안 되죠. 방사능이 오염이 됐는데 자, 피해를 방지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원자로에 대해서 사실 다단계 행정행위에서 원자로 부설이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환경 피해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내가 환경 피해를 받았다. 어때요? 환경 피해를 받았다는 거죠. 이건 뭐 눈 감고도 답이 나오겠죠.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매연 같은 거 맡아야 돼요? 아니면 소금 맡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소송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내가 권익을 보장받아야겠죠. 자, 이건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이건 너무나 다양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군문 행정법에서 행정과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 나왔다. 그럼 그게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원인자가 말이죠. 모르고 유통시켰다. 무슨 뜻입니까? 과실로 유통시켰다는 얘기예요. 과실도 되고 고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과실로 원인자가 피해를 줬을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느냐. 이 과실이 중요합니다. 결과 잘 보세요. 예견 가능성. 형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 회피 가능성.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라기보다는 이것만 충족해도 되긴 돼요. 이것만 충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모두 충족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면 과실이 된다. 여러분들 과실 한문을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과실.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16번이 되겠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재적 처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제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양벌 규정도 뭐 등장했던데 양벌 규정도 형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벌 규정도 형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제재, 행정 제재를 할 때는 상대방이 반드시 말이죠. 반드시 요거에 고의과실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재할 때. 형법상에서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형법상 형벌을 내리잖아요. 행정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위반할 때는 고의과실 필요하죠. 그러나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돼요. 반드시 고의과실이 기본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법규 위반을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반드시 현실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여기도 맞아요. 법령상 책임자소 규정자에게 부과되며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요게 문제입니다. 그러한 제재 조치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아닙니다. 자, 제재 처분에서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입니다. 과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질서, 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질서 위반이죠.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행위규제법. 여기에서는 고의과실이 필요해요. 알았죠? 고의과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행정법규 이런 거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 내용을 우리가 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국제징수법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거는 뭐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16번 문제는 고의과실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자, 몇 가지만 제가 볼게요. 과징금 같은 게 있어요. 과징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고의과실 필요 없어요. 상대방한테. 그다음에 뭐 이행강제금 이런 거 있죠.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이겁니다.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